자,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 누나 얼른 나가라. 서준아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와라. 거짓말 가사가 뭐였더라? I'm so sorry but I love you. 나 깨병 아니야 이제 저거. 몰랐어. 나 그제 알았어. 그 정도로 많이 아픈 거면 난 날 믿어줄 거야. 자, 일단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빅뱅 우주론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지. 빅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주론은 약간 배경을 좀 알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제 빅뱅하고 대척점에 있었던 게 이제 정상 우주론이라는 게 있었어. 그리고 정상 우주론이 밝혀지기 전에는 이제 정지 상태, 그치? 정지 우주론이랑 또 이때는 또 팽창 우주론이 있었어. 팽창 우주론. 아니 이 근데 팽창 우주론에서 정상 우주론, 빅뱅 우주론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정상 우주론의 정상이 그 정상적이다 할 때 정상이에요. 아니 스태틱. 그러니까는 그 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떤 상태인데 정적인 상태. 아, 를 이제 뭐 그러니까 우주가 그러니까 팽창을 하는데 어떤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이제 계속 밀도를 유지를 하면서 팽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크게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커지면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같은 밀도가 유지가 되면서 커진다는 설도 있었어. 그리고 이제 빅뱅 우주로는 얘가 이제 커지면 이렇게 질량이 유지가 된다 이거지. 여기는 질량이 유지가 되고 대신 여기 이제 밀도가 유지가 되고. 그치? 밀도가 이제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질량도 커져야 되겠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가 끊임없이 연속으로 창조된다. 그래서 이건 연속 창조설이라고도 얘기했어. 그리고 이거는 질량이 유지되니까 부피분의 이거잖아. 이제 부피가 커지잖아, 그렇지?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겠지? 밀도는 작아졌겠지, 그렇지? 밀도 작아져서 점점 이제 밀도가 떨어지면 우주가 식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우주의 온도 유지된다는 뜻인 거고, 얘는 우주가 식는다는 얘기인 건데. 아무튼 근데 지금 3K 우주 우배부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요거가 맞다. 그리고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도 3대 1이 돼서 이거 맞다. 뭐 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책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것도 되게 사실은 좀 중요하지. 요에서. 우주론에서. 그러니까 팽창 우주론이 맞게 된 이유는 허블이 뭐를 발견했다? 편의. 편의. 적색 편의를 발견을 하면서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져 간다.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어. 내 우주가 어디 갔지? 자, 아무튼 여기 요런 내용이야. 여기 요런 내용을 일단 하고 가는데 우리는 뭐만 한다? 빅뱅, 그치? 결론만 이제 여기서는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교양처럼 뭐 과학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첫 번째 우주 초기에 생성된 원소. 처음에 이제 뭐가 생겼냐? 우주 초기에 버크 생성된 원소. 그치? 맨 처음에 이제 그치? 그래서 빅뱅이 이제 처음에 있었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을 그때도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생물학에서도 이제 진화의 과정을 이제 뭐 인류가 뭐 태어난 게 뭐 한 40만 년, 50만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화를 해왔잖아. 근데 이 진화 과정을 우리가 못 봤잖아, 그치? 못 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엄마 뱃속에서 정자에서 난자가 하나의 성체가 될 때까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발생학적으로 관찰한다 그랬지. 그런 것처럼 우주도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질이 이게 제일 조그만 우리가 지금까지 분해한 가장 작은 쿼크나 뭐 전자단위에서
지금의 이런 별, 은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았겠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 순서대로 생성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제 이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한 거야, 그치? 그래서 빅뱅은 뭐 저번에도 우리가 좀 했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딱딱 집어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만 좀 보시면 되겠다. 자, 한번 해봐요. 자, 그래서 처음에 빅뱅 빵 터졌어, 그치? 물론 지금은 이것보다 더 오래됐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교과서는 아직도 여기를 138억 년 전, 그러니까 여기가 0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0. 그래서 현재가 138억 이렇게 된 거지. 현재가 138억. 여기가 있는 현재.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빵 여기가 이제 뭐가 무슨 이벤트가 있었다. 여기 빅뱅이라는 이벤트가 있었다, 그치? 초고온, 초고압인 상태에서 이 에너지가 물질을 처음에 만든다고 그러지. 그래서 책에는 이제 이렇게 10의 마이너스 35초 정도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때 이제 뭐가 나왔냐면 기본 입자가 나왔다, 이렇게 기본 입자. 여기서 얘기하는 기본 입자는 쿼크하고 렙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쿼크,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거를 어디 갔지? 쿼크 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쿼크 전자. 여기 온도를 외워야 되나 좀 싶기는 해. 왜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예전 책에는 1000조 켈빈이라고 했고 대부분의 책도 다 1000조 켈빈으로 돼 있어. 근데 완자가 1000자 켈빈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아마 완자가 최근 걸로 업데이트를 한 게 아닌가 싶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뭐 대부분의 책이 아마 이렇게 돼 있었고, 너네 책에는 뭐라고 돼 있냐? 잘 모름. 책에 있는 걸로 하시면 되겠어. 알았지? 교과서 아직 안 봄? 천조켈. 그러니까 1000조 켈빈으로 돼 있는 책들이 많아. 자, 그 다음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6승초가 됐을 때 이때 이제 뭐가 나왔냐면 핵자들이 나왔어. 핵자. 핵자라고 하면 안 친하지. 양성자, 중성자. 그치? 프로톤하고 뉴트론, Pn 이렇게 쓸게. 뭐 너네 이 기호도 다 알잖아, 이제, 그치? 프로톤, 뉴트론 이런 애들이 얘네들이 나왔다, 그치? 그래서 요때를 우리 대부분의 책은 요거를 100억 켈빈이라고 얘기를 한다. 100억 켈빈이라고 하고 우리 완자에서는 이걸 10조 켈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엄청 중요한 이벤트가 딱 나오죠, 그치? 엄청 중요한 이벤트가 나온다. 3분. 3분, 그치? 라면이 익을 시간. 3분. 이때 이제 뭐가 나오냐면 헬륨 원자핵, 그치?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 아니지? 수소 원자핵은 이미 프로톤이 수소 원자핵이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 여기 나온다. 헬륨 원자핵은 헬륨 원자핵 이렇게 생겼죠, 그죠? 헬륨 원자핵 3분 10억 켈빈. 여기는 다 통일되어 있어, 그죠? 10억 켈빈으로 돼 있고 요때 요게 이제 태어났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서 뭐가 태어나니? 38만 년에 또 확 되지, 그치? 38만 년. 얘네 두 개는 알아야지, 그치? 빨간 거 표시한 거 얘네 둘은 잘 기억을 해야 돼. 야, 앞에 거는 몰라도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여기 38만 년 요때가 뭐가 만들었다? 원자가 생성이 된 거지. 원자가, 그치? 전자가 결합을 한 거야, 그치? 전자의 결합. 헬륨 원자, 전자의 결합.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요때의 온도가 3000 켈빈이다, 그치? 그러면서 요때 이제 무슨 우주가 됐다?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여기에서 여기서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발생을 했다? 우배보기가 발생했다. 3000 켈빈짜리 이제 우배보.
우주 배경 복사제. 요게 이제 요때 태어나게 됐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식으면서 이렇게 3켈빈짜리로 지금 된 거지. 지금 3켈빈짜리 우배국이 된 거지. 앞으로 더 식어요.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2.7켈빈이라 지금 더 식겠지? 그래서 지금 3켈빈짜리 우배국이가 나왔다.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거의 증거다라고 얘기한 거지.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지. 이걸로 요거를 추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우리가 팽창하면서 여기 있는 파장도 여기로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되고 또 하나가 지금 되게 중요한 거지. 우배부기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지. 또 하나는 질량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때 이제 핵자가 딱 태어날 때, 그치? 뉴트론하고 프로톤이 나타날 때 얘네들이 몇 대 몇이었다, 그치? 이거하고 중성자, 요거가 몇 대 몇이었다? 1대 1이라고 돼 있지, 책에서 1대 1도 돼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한다? 8대 8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거 실수 안 하니까 8대 8이었다가 얘네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14대 시간이 2. 지나면서 몇 대 몇? 14대 2. 그치, 14대 2. 그러니까 책에서는 7대 1이라고 하겠지 당연히, 그치?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됐다? 7대 1. 14대 2로 하자. 14대 2. 14대 2가 되면서 이때 이제 헬륨 원자핵이 딱 발생이 되니까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게 몇 대 몇이 된다는 거야? 12대 1이 되는 거지. 그치? 12대 1이 되는 거고 질량비로는 그치? 이게 질량비로는 몇 대 몇이 되더라? 3대 1이 되더라. 이거 그치? 3대 1이 되더라. 요게 이제 빅뱅이 강력한 두 번째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야기는. 됐지? 자, 책에 빠진 거 있나 한번 같이 보고 정리 한번 해봐요. 자, 24페이지. 빅뱅 138억 년 초고밀도 상태에서 빅뱅이 일어났고 이때 현재까지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이고 그래서 계속 커지면서 지구가 식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밀도는 곧 온도다. 그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원소 생성 과정을 보면 기본 입자부터 만들어졌을 거야. 이렇게 해서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핵자, 그다음 원자, 핵, 원자 이 순서대로 한 거지, 그렇지? 지금 책에 나온 순서지.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원자 이 순서대로 나타났을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기본 입자라고 하고 쿼크하고 렙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6개 이제 쿼크가 소개되어 있어.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지. 일단은 이제 쿼크랑 관련된 이야기가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지.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프로톤은 업쿼크, 다운쿼크, 업쿼크. 근데 업쿼크가 플러스 얼마였지? 1. 3분의 2. 3분의 2. 업쿼크가 플러스 3분의 2야.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업쿼크는 또 플러스 3분의 2야. 그럼 다 합하면 얼마야?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뉴트론은 다운쿼크, 업쿼크, 다운쿼크.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얼마야? 합치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쿼크하고의 관계도 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지. 다시 한번 해보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톤인데 여기에 업쿼크 업쿼크 이렇게 할까? 좀 예쁘게 이렇게 이제 생겼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3 플러스 1이 될 수 있다. 그래 3분의 2. 그래서 이게 이제 색깔 바꿔볼까? 3분의 2. 업퍼크가 3분의 2.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약간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뉴트론은 업퍼크, 다운쿼크,
다음 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플러스 얘가 3분의 2,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니까 얼마가 됐다? 제로가 되더라. 이런 거죠. 그치? 얘는 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 이제 이렇게 해서 결합을 해서 만들어졌겠지, 그치? 그래서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물질을 생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치? 원자핵 양전하를 띈다. 그렇게 이제 전자가 없는 상태니까 이온이잖아, 이온, 그치?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전기적으로 중성인 애가 이제 원자인 애가 드디어 태어났다. 이건 거고. 생성 과정을 보면은 그래서 맨 처음에 빵 해서 이렇게 기본 입자,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 원자 생성 이 순서대로 움직이게 되고 기본 입자는 얘네들이 이제 쿼크, 전자 뭐 이런 애들이 세워놓고 뭐 10-35초, 1000조 켈빈. 그다음에 양성자, 중성자는 10-6조, 100억 켈빈 뭐 이렇게 되고. 쿼크 3개가 결합해서 이제 맹그러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자핵 생성의 빅뱅 3분, 10억 켈빈. 그래서 빅뱅이 일어나고 3분 후에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을 이렇게 맹글었다. 그리고 전자가 38만 년 후에 붙었다. 3000 켈빈 정도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뭐 이런 의미야. 그래서 잘 보고서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다 뭐 추가로 뭐 시험 문제는 잘 안 나겠지만 뭐 4억 년이나 7억 년 뭐 한 이 정도가 됐을 때 별이라던가 아니면 은하 이런 것들이 이때 발생을 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그리고 이제 100억 년이니까 한 38억 년쯤 됐을 때 태양이 태어났겠지. 38 태양. 이건 만년이 아니지. 이건 억년이지. 그치? 태양 발생. 이거 이렇게 되겠지 이야기는. 멜랑가 물고지만 38이 자 이렇게 됐다. 그래서 우주에는 수소하고 헬륨이 그래서 열나 많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 얘기한 3켈빈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뭐 좀 얘기를 했지만 펜저스하고 윌슨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지. 전파 온 우주에서 날아온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거기 보면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얘기한 이 부분 질량비가 3대 1인 거 너네가 어떻게 알았어? 뭐 그 얘기에 대한 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제 스펙트럼과 우주의 원소 분포 요거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스펙트럼형을 보면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원소의 종류, 원소의 질량, 양이 얼만큼 있는지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주의 98%에 해당하는 게 수소하고 헬륨이다 이거지. 그래서 74%, 24%라고 얘기하지. 74, 24의 이제 비율로 얘네들이 존재하는 걸 어떻게 이제 너네들이 알았니?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저 봐요. B로 넘어갈게요. B. 에이야. 어제 4시에 잤더니 너무 피곤해요. 야, 일찍 자. 왜? 그 부처님 뭐 그 스님들이 그런 얘기 하던데 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초년운이 되게 없는 사람 있잖아. 태어났는데 뭐 고아라던가 뭐 이런. 이게 전생에서 업을 져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근데 너네가 늦게 자면 오늘 태어나는 거야 새로운 삶을. 그러니까 어제가 하나의 인생이었고 오늘이 새로운 인생이면 어제 인생을 너무 늦게 끝내가지고 오늘 인생의 초년이 너무 힘든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물론 뭐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네가 오늘의 에너지를 뺏어가고 뺏어 쓴 거지. 그러지 말라고. 오늘의 너가 너무 힘들잖아. 아니야? 그럴 만한 일이었어? 숙제했는데. 아 그랬니? 어제 내가 오늘의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거야. 그리고 어제 나하고 오늘의 나는 같지 않아. 스포가 바뀌어. 스펙트럼과 우주. 다이어트 하면은 우주에서 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주가. 그렇지. 네가 싫어하는 너가 없어지는 거면 좋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막 엄청 베풀고 산 다음에 죽으면 다음 생엔 이재용 아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아들. 일론 머스크 아들 일론 머스크 딸이던데. 몰라. 그 부자 아들로 태어나는 게 꼭 행복할까? 이게 자기가 이뤄놓은 게 아니잖아. 얼마나 또 이렇게 야 너는 이러면서 얼마나 그러시겠어. 그렇지 않냐? 일단 돈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아니 원래부터 돈이 많은데 그게 많은지 자기가 잘 이해할까? 없다가 많아지면은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 돈인지. 원래 많았으면은 뭐 그냥 원래 뭐 빵은 다 하나에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그렇지 않냐? 전생을 기억하고 태어나는 거죠. 그것도 재밌지, 현생에 마음이 또 아니야. 집중을 못해. 네. 그 뭐였더라? 드라마에서 뭐 이번 생에도 잘 부탁해. 뭐 거기서 보면은 걔가 21번째인가 22번째 환생에서 나왔는데 기억을 갖고 나와 어떤 사건 때문에. 근데 현생에 집중을 못해. 전생 기억 때문에. 막 그때 혼자 놔두고 죽었던 우리 조카가 또 생각나가지고 걔 아줌마 됐는데 야 너 잘 지냈냐? 꼬마가 막 뭐지? 이러면서 야, 그 공황장애 언제 처음에 받았어요? 그때가 임진왜란 때였나? 그래서 그때 공황장애 와가지고 임진으로. 이야, 재밌겠다. 빵 터졌네. 자 일단은 자 우주 원소의 분포를 관측하는 방법, 그렇지? 우주 원소를 관측하는 방법. 뭐 스펙트럼이다 이거지 뭐, 그렇지?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우주 원소의 분포를 알아줘. 스펙트럼이지 당연히. 스펙트럼. 그래서 프리즘과 같은 분광기를 통하여 생긴 빛의 띠. 무지개지 뭐 스펙트럼. 뭐 이거의 정의를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을 거야. 빛의 띠지. 빛의 띠. 분광기를 통한 빛의 띠. 분광기를 통한. 분광이라는 말이 나눌 분자지. 빛을 나는 분광기를 통과한 빛의 띠. 이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무지개를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종류가 이제 뭐가 있냐? 그래서 스펙트럼의 종류. 그치? 너네들이 알다시피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이 있고, 선 스펙트럼에서 이제 흡수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 이제 때에 따라서 발광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여기는 방출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맞출게. 발광 그러면 약간 느낌이 지랄을 꼭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나도 방출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연속은 이제 모든 파장이 연속으로 나타나는 색띠를 얘기하는 거고, 고원에서 광원에서 나타난다, 그렇지? 그래서 고온 광원, 고온의 광원, 그치? 모든 파장이 모든 파장이 연속적으로, 이런 게 키워드지. 모든 파장 연속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뭐 예로 나오는 게 이제 그 백열등, 그렇지? 이거 이런 걸 우리 잘 알아야지. 이런 걸 잘 알아야지. 백열등, 그렇지? 백열등. 광원. 근데 여기에 이제 햇빛이 있어. 햇빛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햇빛은 여기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막 되게 좋은 분광기로 나누는 건 아니잖아. 싸우려고 분광기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이거 100% 연속 스펙트럼. 이거 연속 스펙트럼인가? 그치? 이거 LED인데 보니까, LED. 그치? 맞다, 이거는 연속 맞다, 스펙트럼이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방출 스펙트럼이야. 사실은 이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근데 이렇게 두껍게 나오는 거는 광원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띠가 두껍게 나오는 거니까 아주 얇은 걸로 나눠서 이제 쭉 보면은 선 스펙트럼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고, 방출 선 스펙트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 스펙트럼은 뭐냐면
얘네들이 저온의 가스, 그치? 여기서 이제 흡수선이 나타나게 된다는데요. 저온의 별이나 저온의 대기를 통과한 경우. 그치? 저온 대기 통과. 이렇게 되면 저온의 그 대기가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저기 연속 중에 일부를 빼먹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스펙트럼을 우리가 이제 흡수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그때도 이게 빨주노 쪽 파남보 내가 다 막 색깔로 칠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못하겠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겼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지. 적당한 색깔이 없는데 이렇게 스펙트럼이 이렇게 이제 빨주노 쪽 파남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이제 몇 개가 이렇게 이제 빠져 있으면 이걸 우리가 흡수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고, 그렇지? 반대로 이제 고온대기, 그러니까 이 고온의 광에서 나온 거를 고온의 가스가 이렇게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가 방출을 하게 되는 뭐 이렇게 되면은 방출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방출선 스펙트럼은 그 검은 바탕에 선이 몇 개 나오는데 별 주변에 이제 가열된 기체, 고온의 기체, 기체라고 하자, 대기라고 하면 그 흡수선 스펙트럼 중에 뭐 우리 태양도 대기가 있으니까 태양에서도 나오는 게 있지. 프라운호퍼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거 방출선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알 수 있는 거 세 번째 이게 중요하지. 알 수 있는 거. 스펙트럼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일단 스펙트럼에 이제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종류. 위치, 개수, 굵기 요거를 알 수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알려면 그치 원자의 종류, 원소지. 원소를 일단 알 수가 있다. 원소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같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그 옆에 있는 애들은 보니까 이게 선폭이 좀 더 두꺼워. 마치 확대한 것처럼 선폭. 이 선폭을 보고, 그치? 이거는 좀 중요하니까. 선폭. 요거를 보고 뭘 하냐면은 이제 뭐다 질량비를 추정을 할 수가 있어. 아이고. 질량비를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원자의 종류, 수소가 이만큼 있네, 수소가 있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를 알았냐면, 수소가 우주의 74%구나 이런 걸 알았다는 거지, 그렇지? 헬륨이 우주의 24%구나. 그래서 얘네가 우주의 몇 %다? 98%다. 이렇게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지. 뭐가? 질량비가. 됐죠? 이게 선폭이 이제 뭐랑 관련돼 있냐면 그 대기나 이런 거에 밀도랑 관련돼 있어. 밀도 부피를 알면 이제 밀도 알면은 질량 알잖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원소의 종류, 원소마다 특정한 파장의 에너지만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그래서 원소의 종류에 따라 흡수선과 방출은 다른 위치. 한 종류의 원소의 관측된 흡수 방출의 위치는 같다. 그리고 별, 은하, 천체 관찰된 흡수선, 방출선을 비교하면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의 종류. 원소의 종류라는 말 좀 중복적인 표현 아니야? 원자의 종류면 몰라지. 원소를 알 수 있다 이런 거지. 존재하는 원소를. 그 다음에 원소의 질량비, 별이나 은하, 스펙트럼, 흡수선 세기 등을 비교하면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 그치?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선폭을 비교를 해보면 돼. 흡수선의 세기. 이게 선폭을 얘기하는 거야. 흡수선의. 자, 그래서 우주의 구성비는 7424 이렇게 된다는 거지. 3대1. 그러니까 그 뭐시기야 이제 감호가 3대1 정도 돼. 내가 이론상 해봤더니 이게 아다리가 딱 맞는 거지. 그래서 얘 말이 맞나 본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지.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 헬륨이 우주의 별과 은하를 이루는 가장 주된 원소가 되었고 우주 초기에 생성된 수소 헬륨은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고 오른쪽에 보면 프라우노퍼선이 소개돼 있지. 흡수선이야 프라우노퍼선은, 그지? 그거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밑에 개념 썩썩 하고 이제 뒤에 거 문제 또 쫙 풀어봅시다. 서준아 답지 베끼지 마.